지금 이제 이번 주 내주 초까지 12월 8일 늦으면 12월 13일까지 결판 납니다. 12월 8일이란 숫자 이건 뭐냐? 미국 헌법에 의해서 12월 8일까지 각 주는 대통령 선출인단을 확정시켜서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마감일이 12월 8일이에요. 이게 워낙 없던 일이라 그때까지 통보 못한 주를 그러면 전부 무효 처리할 거냐 아니면 14일 날 선출인단이 모이기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3일까지는 좀 봐주기로 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워낙 없던 일이라 법규상으로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12월 8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내주 한 월요일 사이 정도 화요일 사이 정도까지 모든 일이 다 개탕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방법원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빨리빨리 판결 받고 뭐 이런 일이 다 개탕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보시죠. 펜실베니아가 지금 제일 화끈합니다. 여긴 주의회가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전 주지사, 주행정장관에게 위임했던, 부여했던 선거 및 선출인단 선정에 관한 권한을, 업무 권한을 회수하려는 의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펜실베니아가. 그럼 이제 주지사, 주행정장관은 그 권한 못 내놓겠다라고 이제 버티겠죠. 그럼 이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미국 헌법에 의하면 선출인단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최종적 기관은 어디냐? 주의회입니다. 미국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뭐 24시간 앞으로 36시간 안에 대충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지아는 시드니 파월이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잘 설명하고 있고 또 NTD 같은 방송에서 한국말로 시드니 파월의 기소장의 한 30개 안팎의 논점을 아마 자세히 안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세히 쓰지는 않겠지만 이 기소가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법원이 함부로 내다버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여 갖고요. 형사에서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95% 뭐 100% 증명해야 돼요. 민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민사에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가지고 마비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략은. 민사는 그게 아니고 일리가 있다. 50% 이상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민사는 그거는 미국 법에서는 그건 무슨 용어가 있어요. 예, 민사에서는 입증 책임이 형사보다 훨씬 하중이 줄어요. 민사 쪽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까지는 민사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형사가 튀어나왔네. 그건 이제 별개의 이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해야 될 일이고요. 미시간은 역시 시드니 파월이 아주 강력한 기소장을 냈는데요. 이게 조지아랑 같습니다. 조지아랑 같은데 조지아에 없던 게 두 가지가 여기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도미니언 서버 트래킹 정보가 들어있어요. 해커가 지금 현직 군인이라고 말하는 해커가 도미니언 서버를 트래킹해서 현직 군인인가 정보군인 출신이 트래킹해서 이게 이란, 홍콩,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도미니언 시스템이 그런 외국의 불순한 세력이 접근해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뒷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이 사이버 공격, 해킹 이런 데에 대한 분석 평가자가 이번 이 선거는 이건 어마무시한 말하자면 부정이 저질러졌다. 시스템상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라는 의견을 또 여기에 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지아 기소장에는 없던 건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제출된 기소장이지만 미시간 기소장에 있습니다. 이 기소장 자체가 막 100여 페이지씩 되고 뒤에
증언록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 힘든 기소장입니다. 이게 법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소장인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얘기가 그 조지아 쪽엔 빠져 있는데 미시간엔 들어가 있어요. 위스콘신은 재검표했는데 트럼프 패배로 끝났죠. 근데 원래 이게 재검표가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무자격자의 대량 우편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쪽이 그 연방법원으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자격자의 대량 우편 투표가 특히 민주당 바이든 몰표가 나온 미러키 지역하고 데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걸 연방법원으로 가져간다면 이것도 싸움이 되겠죠. 네바다는 뭐냐면 이 불법 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법정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지아나 뭐 이런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 현상인데 자기 주소지라고 써놨는데 겉으로 보면 뭐 멀쩡한 주소지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뭐 예를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주소지인 데가 뭐 수천 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조지아 같으면은 무슨 문제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바깥으로 이사 간 사람이 투표한 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조지아 바깥으로 이사 간 사람들을 이사 갔다는 사실을 감지를 하고 뒤져내가지고 감지하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표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누가 저질러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줄줄이 걸려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8, 9일 안에 이게 개탕이 쳐져야 되는데 연방 대법원까지 과연 앞으로 8, 9일 안에 연방 대법원까지 개탕 쳐질지. 그러니까 거기 날짜로 29일이니까 이제 29일 이제 시작되죠. 시작됐죠. 동부 시간 기준 29, 30,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앞으로 열흘이죠. 근데 8일은 마감일이니까 빼면 앞으로 9일 안에 개탕이 쳐져야 되는데 이게 개탕 쳐질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펜실베니아가 먼저 오늘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29, 30일 날이라도 테이프를 끊고 나가면 펜실베니아가 그러면 또 이 다이내믹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FBI가 이제 늑장을 부리다 이제야 수사를 착수했네요. 뭐 자기들 말로는 또는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부정선거 자료를 적극 수집 중이다 FBI가.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트럼프 패배를 방관한 다음 바이든 정부의 목줄을 확보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이든과 권력 게임을 딜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 충분히 그러고 남을 자들이에요. 미국 연방검찰, 미국 FBI 그러고 남을 자들이에요. 미국이 많이 망가져 있죠. 사법 쪽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법 쪽이 엄청 망가져 있는데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게 망가져 있네요. 자, 이런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한 9일, 10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잠시 그 운동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명하자, 뭉치자, 싸우자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지금 12월 10일, 11일부터 접종 시작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12월 10일 날 FDA가 내부 회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긴급 사용허가 나가고 그러면 가장 급한 2천만 명 정도한테는 거의 24시간 안에 접종이 시작되는 그것이 이미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일본도 많이 접종이 됐고 EU는 이제 제일 먼저 지금 개발된 데가 파이저하고 모데나거든요.
근데 둘 다 mRNA 방식이죠. EU는 파이저한테서 받기로 했고 파이저는 아마 독일계 기업일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파이저, 모더나 양쪽에서 다 받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유수의 기업들과 직접 접촉을 안 하고 WHO의 코백스라는 그 국제기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WHO가 중국 역성들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백신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이렇게 거기 얼레벌레 모여서 이제 어떻게든 좀 좋은 조건으로 나중에라도 좀 백신 좀 얻어볼까 이러고 있는 데죠.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 거기 이제 중국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재인 586 정부는. 지금 모데나 파이저랑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효율이 한 50% 떨어집니다. 한 5% 떨어집니다. 5%포인트 떨어집니다. 90% 정도 나오고 지금 파이저하고 모데나는 95%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요. 단 한 달이라도 더 걸려요. 그럼 빨리 가서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안 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코로나 독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되며 사람 죽어가는 건 어떻게 되며 자영업자들 자살하는 건 어떻게 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독재를 당장 중지해라. 그리고 미국, 유럽의 첨단 백신을 당장 도입해라. 국민에게 백신 접종 선택권을 부여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lisol, lisol.kr/s1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명 청와대에 안 줘요. 서명의 규모에 관한 요약만 해가지고 국회는 줄 거예요. 또 서명에 대한 규모에 대한 요약만 해서 저기 조중동엔 줄 거예요. 그러나 리스트는 안 줍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역으로 선거구에서 모여서 그럼 서명자가 예를 들어 전국에 20만 명이 됐다. 그럼 선거구별 평균 1,000명이거든요. 특정 지역 빼고. 그럼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이제 시간 되는 사람 모이면 한 200~300명 되잖아요. 선거구 국회의원 찾아가는 거예요. 야, 사정이 이런데 니들 뭐 하고 있어? 뭐 백신 접종 거부하면 뭐 국민 테러범? 말이 안 되는 게요. 95% 면역률 나오잖아요. 맞았을 때 그럼 거의 10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3천만 명이 백신 맞으면요. 60%가 백신 맞으면은 전염병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전염률이라 그러죠. R가 1.5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R가 1.5쯤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명이 되면 그 병이 돌다가 면역력 가진 사람한테 부닥쳐서 깨꾸닥. 병이 돌다가 면역력 가진 사람한테 부닥쳐서 깨꾸닥. 이 면역력 가진 사람들이 100명 중에 50명, 60명이 딱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병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백신 안 맞는다고 테러범 취급하냐고. 여기는 다 그 순한 백성들이라 한국인들은 백신 맞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그 홍보만 해도 뭐 처벌하지 않아도 60~70%는 그냥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근데 사람 겁주고 개돼지 취급하냐고. 헌법 기본권인데. 왜냐? 이거 간단한 얘기거든요. 나 병 걸리기 싫어. 오케이, 난 백신 맞아. 나 병 걸려도 좋아. 뭔가 꺼림칙해. 뭔가 생명공학해서 mRNA, 뭐 DNA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백신이라서 난 꺼림칙해. 맞기 싫어. 당신 그럼 병에 걸리는 걸 각오하세요. 그 치료비는 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이 병 걸린다고 해도 옆에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좀 국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이 자들은. 근데 존중할 줄 알겠나? 끌어내려야죠, 뭐. 자, 일리솔이라는 단체는 어떤 데냐?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전교모와 연대해서 확대 재출범시킨 단체입니다. 리버티 연대의 줄임말이고요. 리버티 솔리다리티. 그래서 리솔이라고 합니다. 지역활동 신청과 받습니다. 시간 있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비교적 되어 계신 분들, 또 건강하신 분들 지역활동가를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 010-6368-9901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가 좋은 의미에서 급물살을 타니까 지역활동가가 필요하고요. 또 트럼프가 낙선하면 바이든이 한국을
하시라도 중국 식민지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586 정부와 친중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지역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팔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팔자에 뜻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